하안검 수술을 했을 때 눈 밑주름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눈 밑주름을 개선하려고 하다가 눈 밑 모양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수면 마취를 했다면 깨운 다음에 앉혀서, 앉은 상태는 아무래도 안구가 누르니까 눈 밑 지방이 좀 더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랬을 때 피부가 얼마나 맞아지는지까지도 체크하고, 앉혀놓고 정말 다시 디자인을 해서 자를 양을 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피부를 얼만큼 자를지가.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하안검과 눈 밑 주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 밑도 점점 노화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데요. 눈 밑의 변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눈 밑 주름이 생기는 거죠. 눈 밑이 처지고 남는 느낌이 들면서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눈 밑 수술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하안검 수술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 때 하안검 수술을 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하안검 수술이 눈 밑 주름을 좋게 만들려는 수술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나이 든 사람의 눈 밑에서 가장 이제 나타나는 게 처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눈 밑이 점점 불룩해지면서 고랑이 깊고 앞 광대 쪽은 점점 꺼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주름이 좀 나타나요. 이렇게 가로주름, 가로로 이렇게 애교살 밑으로도 있고 더 밑으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웃고 이렇게 표정을 짓다 보니까 눈꼬리 쪽으로도 이렇게 주름이 좀 생기시고,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니까 눈밑이 이렇게 팽팽하게 딱 받쳐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눈밑의 전체적인 조직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애교살이 잘 안 보이고 아래쪽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살짝 밑으로 약간 뒤집어질까 말까 이렇게 탄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이제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눈밑 변화인데,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하면 눈밑 주름 개선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눈밑 주름이 과연 어디까지 개선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눈밑 주름만 딱 포커스를 해서 눈밑 주름의 어떤 종류를 보면, 일단 굵은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굵게 가로로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피부 표면 자체가 막 이렇게 바둑판처럼 아주 가는 주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주름은 피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간지럽고 비염이나 아토피가 있어서 간지러워서 긁는 경우, 비비는 경우, 이런 경우 피부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름들이 있는데, 하안검 수술을 했을 때 눈 밑 주름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눈 밑 주름을 개선하려고 하다가 눈 밑 모양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이 피부를 먼저 절개를 해서 이렇게 근육이랑 들추죠. 피부를 들쳐서 쭉 내려가요. 피부를 들추고 근육보다 겉으로 쭉 내려가다가 근육을 이렇게 다시 들추고 근육을 갈라서 속에 눈 밑 지방까지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때 나눌 때 위치는 위쪽에 남는 부분만큼 애교살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 애교살이 요 정도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갈라서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다음에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에는 그 눈밑 지방을 재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프가 좀 내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원상태로 이렇게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경막을 단단하게 강화를 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 과정을 끝내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좀 늘어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근육을 이렇게 쫙 당겨서 외양각 쪽에 골막에 고정을 하게 돼요. 그게 외양각 고정이죠. 이 외양각 고정을 할 때가 어떻게 보면 주름이 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외양각 고정을 하면 근육을 당기는데 겉에 있는 피부가 붙어 있으니까 피부도 같이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지죠.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주름은 이렇게 같이 살짝 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외양각 고정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그 다음에 피부가 그러면 약간 남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을 아까 피부를 절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남는 부분이 이렇게 밑에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남는 게 생기면 그만큼을 이제 잘라내게 돼요. 이때 잘라낼 때 피부가 남아서 생기는 주름이 교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을 자르느냐가 중요하겠죠. 피부를 좀 덜 자르면 좀 주름 개선이 덜 될 거고, 피부를 조금 많이 자르면 더 팽팽해지겠죠, 피부가. 그러니까 주름 개선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이 자르는 게 좋으냐? 주름 개선하는 목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많이 자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눈 밑에는 피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육도 있고 속에 지방도 있죠. 근데 이 속에 있는 근육의 모양이 이렇게 평평한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지 않죠. 옆에서 보면 애교살 나왔다가 그 밑에 약간 들어갔다가
고랑 쪽은 다시 나오는 이렇게 S자로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고. 눈밑이 그렇게 만들어야 모양이 보기가 좋아요. 그냥 그렇지 않고 애교살부터 이 고랑까지 일자로 떨어진다. 밑으로 쭉 일자로. 그러면 당연히 보기가 안 좋죠. 애교살이 없어 보이거든요. 밋밋해 보이고 무표정해 보이고. 그게 우리가 소위 그 예전 방식의 하안검 수술을 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양이 왜 만들어지냐면 피부를 잘라서 주름을 펴야 되는데 주름을 조금 잘 피고 효과적으로 피기 위해서 피부를 최대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딱 맞게 잘랐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넘어가서 잘라버리면 속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겉에 피부는 이렇게 일자로 맞춰야지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속이 더 길고 이게 짧다 보니까 약간 딱 붙었을 때 밑으로 약간 끌어내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끌어내려진다고. 그러면 눈이 약간 밑으로 살짝 당길까 말까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주름은 어때요? 주름은 쫙 펴져 있죠. 피부가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니까 주름은 쫙 펴져요. 내가 눈밑 주름만 피면 되냐는 거죠. 하안검 수술에 눈밑 주름은 정말 피부를 많이 자르면 눈밑 주름이 쫙 펴져요. 근데 눈밑이 이렇게 밑으로 당겨져 보이면서 밋밋해지죠. 굴곡이 없이. 근데 그게 그럼 좋은 모양이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굴곡에 맞춰서 피부도 굴곡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남기고 그 다음에 잘라야죠. 남는 만큼. 저는 수술할 때 보면 이렇게 근육이랑 피부랑 처음엔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외양악 고정한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 굴곡을 따라서 피부가 딱딱딱딱 이렇게 맞아지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피부만 겉에 떠 있는 상태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눌러서 애교살 밑에까지 다 쑥 충분히 들어갈 만큼 피부가 여유가 생기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싹 맞추고 그때 나오는 만큼만 잘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모양에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붓기가 있을 땐 괜찮아요. 뭐 부으니까 빵빵해 보이니까. 근데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지나면 피부가 약간 남아요. 바닥보다 약간 남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피부를 이렇게 들추는 순간 이미 피부가 오그라들어 버리거든요. 우리 피부는 이 텐션이라 그래서 사방에서 이렇게 그 장력이 쫙 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그 장력을 이루는 곳에 장력을 탁 이렇게 없애버리면 갑자기 확 오그라든다고요. 고무줄을 쫙 당기고 있다가 한쪽을 자르면 팍 오그라들잖아요. 피부도 약간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눈밑이 이렇게 다 같이 붙어 있을 때는 팽팽한 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절개를 해서 탁 터버리다 보니까 이 눈밑 피부가 쫙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오그라든 상태에서 그대로 맞추면 나중에 약간 피부가 남아 보이는 일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약간의 장력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딱 맞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러면 조금 당기면서 이걸 맞춰야 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맞추긴 하는데 그래서 눈밑 주름을 없애려고 피부를 많이 자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금 피부가 약간 여유가 생기고 눈밑 주름이 설사 조금 덜 개선되더라도 보기 좋은 눈밑 모양을 만드는 게 좋으냐 이거에서 항상 이제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주름이 생기더라도 좋은 모양으로 가자 그런 쪽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주름은 굵은 주름 같은 거는 상당히 펴져요. 안 자르진 않기 때문에 이걸 전혀 안 자르진 않아요. 무조건 남기 때문에 자르는데 정말 조금 1mm를 0.5mm를 더 자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수술 중에 눈 밑에 멍이 드는 경우도 있고 붓기가 생긴 경우 안 생긴 경우 뭐 이거 차이가 너무 크고 너무 이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괄적인 기준으로 딱 돼가지고 탁 수술한다 이런 건 좀 힘들고 결국은 그냥 경험으로 하는 거죠. 이런 정도 상태, 눈 안구가 돌출되고 함몰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태를 보고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혹시 수면 마취를 했다면 깨운 다음에 앉혀서 앉은 상태는 아무래도 안구가 누르니까 눈밑 지방이 좀 더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랬을 때 피부가 얼마나 맞아지는지까지도 체크하고 앉혀놓고 정말 다시 디자인을 해서 자를 양을 정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피부를 얼만큼 자를지가. 그래서 이 눈밑 주름은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개선되는 게 맞는데 전부 다 개선되느냐 여기에는 약간 의문이 있다 이거죠. 근데 전부 다 꼭 개선을 해야 되느냐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주름이 하나도 없이 쫙 펴져 있는 게 좋은 모양일까? 약간의 여유가 사실 있는 게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여유가 없이 약간 당겨지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텐션이 높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게 과연 좋은 모양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보면 주름이 조금 있더라도 이 애교살이 살고 눈 밑에 좀 여유가 있으면서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훨씬 더 좋아하세요. 만족도가 그런 경우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져 보이는 그런 분들은 좀 인위적이고 뭔가 좀 팽팽한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밑주름,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눈밑주름을 피는 방법을 그럼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할 거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안검은 처짐 주름보다는 처짐을 해결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름보다는 구조, 모양 자체가 불룩하고 아래가 꺼지고 전체적으로 늘어지고 이런 모양을 불룩한 걸 줄이면서 고랑을 메꿔주고 처진 느낌을 좀 근육을 당겨서 좀 펴주고 이런 걸로 해서 좋아지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피부에 의해서 생긴 그런 피부 결이나 이런 거에 의해 생긴 주름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눈밑 주름만 너무 개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눈밑의 전체적인 모양을 개선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안검과 눈밑 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